지난 시간 6.25 전쟁에 막을 내렸던 정전협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었잖아요. 근데 아무리 끝이 났다고 해도 과거의 상흔을 돌아보는 거 쉽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지난 역사들을 살펴보면요, 세계 전쟁 속에서도 수많은 정전협정의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전협정 사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임용환 소장님, 이세영 기자님부터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주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 정전협정 편에서는 세계 최장기 정전 체제가 이어지고 있는 한국 정전협정의 배경과 과정에 대해 살펴봤다. 그렇다면 역사 속 전쟁에서 정전협정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100년 전쟁에서 영국과 프랑스는 여러 차례 정전과 싸움을 반복하다 보니 정전협정을 가장 많이 했던 전쟁으로 꼽힌다. 이번 주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은 100년 전쟁 중 화해의 전투를 통해 영국과 프랑스는 어떻게 정전협정을 이뤘는지 알아본다. 100년 전쟁, 정전과 싸움을 반복하다. 근데 박사님, 실제로 역사 속에서 정전협정 사례가 많이 등장하나요? 정전협정은 뭐 자질구레한 건 굉장히 많아요. 정전협정을 맺는 이유는 정말 가지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우리의 어떤 역사적 사례를 볼 때 좀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우리에게 교훈이 될 수 있는 사례는 이제 100년 전쟁 때 있었던 정전협정입니다. 100년 전쟁이 100년 동안 지속됐다고 알고 계신 분이 많은데 사실은 중간에 많이 쉬었어요. 근데 이제 그냥 쉰 것도 있고 말 그대로 그냥 쉰 것도 있고 서로 정전협정을 맺고 쉰 적이 있었는데 이 정전협정이 브레타니 칼레 조약이라는 유명한 조약이에요. 근데 프랑스하고 영국이 왜 이렇게 싸운 거예요? 영국이 먹을 게 없잖아요. 영국이 땅이. 감자? 그리고 뭐 이제 주요 그 프랑드르 지방이 이제 양모 산업이 있었는데 네네. 거기에 이권을 차지하려고 많이 그랬었대요. 영국이. 네네. 그래서 영국이 일단은 프랑스로 넘어왔는데 사실 말이 군대지 영국군은 강도 때 비슷했습니다. 먹을 게 없어서. 예, 그래서 이제 쫙 약탈하고 이제 루트를 따라 쫙 약탈을 해요. 그러다가 프랑스군이 추격을 하면 흩어져서 각계로 도망가요. 알아서 살아남아라. 알아서 어디에서 보자. 그런 경우가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프랑스군 입장에서는 영국군의 주력을 포착해서 섬멸하는 게 정말 힘들었죠. 근데 당시에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랑이 뭐였냐면 이제 풀플레이트의 화려한 갑옷을 입은 프랑스 기사단이었고 그쵸. 영국이 자랑하는 건 이제 롱보우라고 하는 이제 장궁병이었는데 당시 프랑스군은 제네바의 석궁병을 용병으로 썼어요. 맞아. 근데 사실 장궁 롱보우나 석궁이나 사거리 차이는 그렇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재장전의 속도가 달랐죠. 그러니까 석궁 같은 경우에 1분에 2발, 3발 쏘면 정말 잘 쏘는데 이제 장궁 같은 경우에는 못해도 10초에 한 발 쏠 수 있어요. 훈련이 조금 되면 6초에 한 발을 쏠 수 있어요. 2배에서 4~5배까지. 또 더군다나 이제 이 영국군 장궁병들의 특징이 언덕 위에서 쏴요. 절대 언덕 밑에서는 안 쏠려요. 그래서 일단 그 석궁병하고 장궁병하고 붙으면 언덕 위에서 쏘는 게 훨씬 이제 물리학적으로 멀리 나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석궁병들의 피해가 컸다고 하더라고요. 석궁병들도 언덕 위에서만 싸우면 안 돼요? 맞아.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프랑스군이 항상 쫓아가는 입장이에요. 그러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싸우게 되면 항상 영국군이 유리한 고지를 점령한 다음에 싸우는 경우가 많았어요. 프랑스는 엄청 약 올랐겠네. 네, 그러니까. 아니 자기들은 늘 공격, 프랑스는 늘 공격이기 때문에 원하던 반이겠어요. 기사단 돌격 이거잖아요, 프랑스. 뭘 기사가 어떻게 말을 타고 뭐 지켜 가야지. 네, 그렇다면 프랑스와 잉글랜드가 굉장히 치열하게 싸우다가 왜 승부를 안 내고 정전협정을 하게 된 건가요? 1355년에 영국군이 프랑스를 침공했는데 이때 영국군 지휘자가 이제 에드워드 흑태자라는 인물이에요. 지휘관으로서 대단히 당시 드물게 탁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의 유럽은 제대로 된 사령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돌격대장은 많은데 뭔가 군대를 지휘하고 전쟁을 이렇게 이끌어갈 만한 사람이 아예 없다시피 했어요. 그러니까 맨날 돌격 털어 이런 짓만 잘하는 거죠.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었는데 전쟁에서는 되게 잔인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랑스의 당시 장 2세가 얘를 잡겠다고 대군을 이끌고 둘이 만나게 됩니다.
이게 유명한 푸아티에 전투예요. 그동안 이제 흑태자는 엄청난 약탈의 성과를 거두고 있었습니다. 쫙 하고 있었는데 네. 이게 이듬해였죠. 1356년 9월에 이제 루아르강 근처에서 이 흑태자 에드워드의 부대가 폭우를 만나요. 아, 강물이 불어버린 거예요. 오도 가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큰일 났다. 바로 이때 프랑스군이 도착을 합니다. 장이 왔구나. 얘를 포착해서 야 이제 너 그동안 도망을 잘 다녔는데 오늘은 내가 너를 용서를 못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흑태자도 이제 일단은 흑태자는 처음에 부대한테 해상 명령을 내렸어요. 해상 명령을 내렸는데 네. 폭우로 길이 끊겨서 도망갈 데가 아, 없어서 싸워야겠다. 어. 그럼 이왕 싸울 거 이기자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오. 그래서 흑태자가 어떻게 했냐면 일단은 지형이 유리했거든요. 네. 왼쪽에는 도랑이 있었고 뒤에는 그 덤불 숲이 있었대요. 네. 그래서 측면에다가 일단 장군병을 매복해놓고 네. 그다음에 몇 안 되지만 기병 예비대를 숲 뒤쪽에 매복을 시켜놨대요. 아, 풀숲 뒤에 한 네. 번 이게. 그리고 소규모 부대로 이제 프랑스군 앞에 이제 소규모 부대를 갔는데 프랑스군이 얼마나 기다리던 순간이에요. 돌격하겠지. 예. 드디어. 프랑스 이제 장 2세하고 일단 오를레안 공이라고 있었대요. 이 네. 사람은 일단은 예비대를 맡고 이제 최정의 300의 기사단을 안겼어요. 이야. 이제 끝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영국군의 소규모 부대가 앞으로 나가는 척해요. 네. 그러니까 쟤네들이 먼저 나오네. 이거는 기사의 그렇죠. 명예잖아. 예. 모든 기사단 돌격. 와. 300의 기사단이 풀 플레이트를 입고 화려한 기사단이 돌격을 감행합니다. 잠깐만요. 지금 폭우가 쏟아진 상태라면서요? 폭우가 쏟아졌었죠.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그렇게 비가 많이 내리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대충 싸울 수 있겠다 싶었어요. 그리고 습기가 차면 네. 은색이 더 멋있게 반짝거려. 아, 습기를 왜, 먹고 왜? 있는 색. 그거 유명해요. 이게- 비를 맞거나 오. 약간 습기가 있어요. 비가 오고 난 다음에 햇빛이 조금 비치면 이게 찬란해요. 찬란해. 찬란하게 화려했겠네요. 빛나는. 네. 근데 아까 영국군이 앞으로 좀 나왔다고 했잖아요. 네네. 이게 미끼였습니다. 바로 도망갑니다. 오. 프랑스군이 무슨 생각을? 이거 겁먹었구나. 쟤네들. 도망가는 거구나. 이제 뭐 겁먹었구나. 어. 돌격을 했는데 측면에서 아까 장군병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다렸죠. 그 장군병들이 일제 사격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일제 사격에 많은 말들이 쓰러져요. 아, 말들이. 예. 근데 당시 플레이트 갑옷이라는 게 한 20-30kg 됐어요. 네네. 또 엎어지잖아요. 네. 그리고 비가 온 상태니까 진창이잖아요. 진짜이죠. 한 번 빠지니까 여기서 헤어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아, 미끌미끌하고. 헤어나오질 못하고 재수가 없는 경우에는 말에서 떨어지면서 네. 복합골절이 일어나요. 아, 말에 깔리거나. 그 갑옷 무게 꺾이거나,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수랑장이 네네. 된 상태에서 숲속에 숨어 있었던 영국군 보병들이 돌격을 해요. 아. 그래서 완전히 그때부터 뭐 이제 일방적인 전투가 되죠. 그래서 이 장면을 후위에서 보고 있었거든요. 네네. 장하고 오를레안. 네네. 이걸 보고 있었는데 오를레안군 도망을 갑니다. 예? 나는 안 싸울래. 여기서 저런 식으로 싸워서 내 명예를 더럽히기 싫어라고 빠져요. 왕을 두고요. 예. 어. 그땐 다 그랬어요. 왕을 두고. 왕 말이 잘 안 먹혔나 봐요. 근데 말은 그렇게 하잖아요. 난 저렇게 더러운 곳에서 싸우지 않겠어. 네. 하지만 도망가는 예. 근데 우리의 장은 달랐습니다. 이 사람이 뭐 대단한 뭐 착한 왕 이런 별명도 있었대요. 그래서 돌격을 해요. 이 사람이 돌격을 하는데 이걸 또 기다리고 있었죠. 그래서 다시 한번 포착 섬멸을 합니다. 근데 장은 정말 열심히 자기가 부상을 입을 정도로 열심히 싸웠는데 어쩔 수 없었죠. 여기서 장이 포로가 됩니다. 흑태자는 약탈도 잘 했을 뿐더러 네. 이 한 번의 전투에 왕까지 사로잡습니다. 영웅됐네. 예. 네, 왕이 포로가 됐다고요? 그럼 잉글랜드는 완전 축제 분위기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이 왕이 포로가 되면 그 분도 이제 그때부터는 고생을 좀 했겠어요.
이때가 이제 기사도의 끝물인데 항상 끝물이 과잉이에요. 과하지. 예. 의식 과잉. 그래서 뭐 장도 그렇고 흑태자도 그렇고 기사도 하다는 예. 포로 잡았는데 왕이잖아요. 자기는 태자고 상석에다 앉힙니다. 오. 그리고 무릎 탁 꿇고 서빙을 해요. 와. 그래도 포로는 포로지만 네. 아무튼 그래도 편히 계십시오. 대우를, 네. 네. 그래서 이제 런던으로 압송대에 가서도 이제 궁전을 주고 오. 신사협정을 뭐 영국이 바다가 있어서 뭐 도망도 못 가는데 그러네요. 아무튼 뭐 이렇게 여기 계시는 겁니다. 오. 이렇게 탁 행복하게 지내게 합니다. 그럼 사실 그때는 영국은 먹을 것도 없고 가난한 나라였지만 프랑스는 꽤 대국이었고 강국이었잖아요. 그럼 가진 것도 좀 많았을 텐데 왕을 구하기 위해서 뭐라도 꺼내놔야 되잖아요. 예, 제가 말은 이렇게 드렸지만 그건 왕의 얘기고 네. 전쟁은 처절했어요. 사실 포로들도 많이 학살당했고 완전히 기회를 잡았기 때문에 이제 파리로 진군해서 파리를 함락시키려고 해요. 또 프랑스는 프랑스대로 왕이 잡혔으니까 왕위를 노리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해서 거의 파리가 떨어질 뻔하는데 간단히 말하면 안 떨어져요, 극적으로. 그리고 당시 영국군은 그 성을 공략할 능력이 없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니까 나와라. 기사답게 밖에서 붙자. 싫도. 싫어. 이렇게 되니까 전쟁을 계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네. 정전협정을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야. 서로 정전협정이 나한테 유리하고 내가 전투를 더 계속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파리는 파리대로 이게 오래 끌면 반란이 나고 난리가 날 것이고 그렇죠. 영국군은 영국대로 이제 성은 함락을 못 시키겠고 당시 돈이 굉장히 많이 들고 여러 가지 등등 이유 배고프고 때문에 지치고. 장기 포위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전협정을 맺자라고 그러니까 서로 이제 만날 수 있는 점이 생긴 거죠. 정전협정을 맺게 됩니다. 그 영국 입장에서는 조금 그래도 유리했던 게 그쵸. 그때 당시에 프랑스가 너무 심하게 분열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해가 맞아 떨어졌겠죠 서로. 근데 그래도 영국이 포로를 잡고 있잖아요, 왕을. 그래도 정전협정을 하는 데 있어서 서로 간의 합의점은 맞았지만 이거 해줘 라고 할 수 있는 쪽은 영국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파일을 나눠야죠. 네. 백년 전쟁이 시작된 사실 결정적인 이유는 그 전부터 원래 이게 영국 왕의 노르망디 공이었잖아요. 그래서 프랑스에 땅이 있었어요. 복잡하게. 앙조 왕국이라고 그래요. 원래는 프랑스하고 영국이 같이 있었다고 그렇죠. 여기 땅에.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 왕위에 나도 줘. 왕위를 내가 프랑스 왕이 될 자격이 있다 이거죠. 그렇게 되다가 이게 시작된 건데 결국은 명분은 프랑스 왕위를 놓고 싸우는 것이고 현실은 프랑스 땅을 이제 영국이 얼마나 가져가느냐의 문제였어요. 이 국경선이 계속 바뀌는데 간단히 말하면 이제 아키텐 공국이라고 그랬는데 프랑스의 지금 한 3분의 1 정도를 이제 양도하는 거예요, 영국한테. 물론 자기들은 그게 원래 우리 거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좀 애매합니다만 그리고 이제 왕을 잡았으니까 엄청난 이 석방금을 요구를 합니다. 400만 크라운을 요구를 했다가 나중에 이제 300만 크라운으로 바뀌게 돼요. 대신 프랑스는 영국 왕에게 프랑스 왕위가 자기 거라는 걸 포기해라. 원래 전쟁의 시작이 영국 왕이 나도 프랑스 왕이 될 자격이 있다라고 해서 시작됐는데 내가 프랑스 왕 계승을 포기를 하겠다. 땅 3분의 1을 먹고. 그렇게 합의점을. 네, 이렇게 해서 합의점을 보게 되는 거죠. 이거 어떻게 보면 프랑스 입장에서는 화난다. 우리 왕 자격을 네가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요 라인을 이 내용을 보면 안 되고 당시 프랑스 입장에서는 이게 최선인 거예요. 왜? 더 최악으로 갈 수 있으니까. 그렇지, 그렇지. 영국 입장에서는 더 욕심을 못 내겠는 거예요. 도저히 프랑스 전역을 점령은 그렇지, 못 하겠고 그러니 프랑스 왕위는 어차피 내 거 아니고 3분의 1이라도 먹자.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얘기 들으면요. 협상이 잘 됐는데 왜 종전이 아니라 정전이에요? 그땐 이런 용어가 없었나 봐요. 아, 종전이? 예, 그래서 영국 왕은 이렇게 해서 끝났다고 생각한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람들은 종전협정으로 생각했어요. 끝. 좀 더 많이 그리고 가졌으니까. 프랑스 왕한테 이거를 만방에 선포하라고 그랬어요. 지금처럼 뉴스가 있던 시절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포로가 된 장의 아들 샤를 5세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똑똑한 여 가지고 너 혼자 그렇게 생각해라 그러고
공식적으로 선포를 안 했어요. 법적인 이걸 이용을 했구나. 네, 그러니까 이 샤를 입장에서는 정전협정이고 에드워드 입장에서는 종전협정이었던 거예요. 입장이 달랐군요. 백년 전쟁에서도 결국은 왕의 포로 교환이 정전협정의 시초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정전의 계기가 됐나요? 사실 백년전쟁 정전협정의 교훈은 네. 결국 문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 간의 협정이라는 건 문서로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협정을 한쪽은 종전으로 이해했고 한쪽은 정전으로 이해해서 그 다음 세대를 준비를 했는데 네. 전쟁이란 건 모두가 꺼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싸울 만한 충분한 이유가 없이는 반대되지 않죠. 그러니까 종전이냐 정전이냐는 문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전쟁을 일으킬 이유가 사라졌느냐를 봐야 돼요. 에드워드는 사라졌다고 봤고 네. 안 사라졌는데 네. 샤르 입장에서는 안 사라졌잖아요. 결국 누가 승자가 되었느냐? 정전을 한 쪽에. 현실을 본 쪽이 이겼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장의 아들이 똑똑한 거네요. 네.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은 종전협정이었는데 프랑스의 왕위 계승자가 머리를 잘 써서 이렇게 됐다. 네, 그럼 샤르 5세는 전쟁을 다시 어떻게 시작했나요? 영국은 프랑스 아키텐 땅을 에드워드 흑태자한테 줬어요. 그렇겠죠. 그런데 영국 왕이 살아있으니까 이 사람은 대영주란 말이죠. 네. 근데 유럽은 같은 나라가 아니라도 네네. 당신이 영주면 네. 끝까지 다른 나라 영주라도 내가 다른 나라 왕이면 당신은 나한테 영주가 왕한테 이렇게 얘기를 네네네. 해.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살아있으니까 흑태자는 대영주였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거길 지배를 하는데 에드워드 흑태자는 전투에는 굉장히 뛰어나고 네. 그리고 아까 왕한테 서빙도 했다고 그랬듯이 네. 주변 사람들한테는 기사도가 넘쳤어요. 근데 이분이 정치적 통치자로서는 너무 잔인하고 앞뒤 안 가리고 그냥 밀어붙여. 그러니까 정말 센 군사령관이에요. 네. 그러니까 막 세금을 막 때렸어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프랑스 사람들이 막 화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자기들은 차라리 프랑스 왕 시절이 좋아. 좋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샤를 5세는 전쟁터에는 한 번도 안 나가고 병약한 사람이었는데 정치적으로는 탁월했어요. 그 사람이 적성이 중요한 거야. 둘이 사령관으로서 전쟁터에 만났으면 100% 흑태자가 이겼겠지. 이겼겠지. 근데 이거는 정치 싸움이죠. 그렇지. 그래서 샤를은 이제 계속 영주들을 포섭을 합니다. 내 밑에 있을래, 걔 밑에 있을래. 똑똑하다. 그리고 아버지의 그 보상금을 내기 위해서 세금을 신설을 했어요. 그러니까 프랑스 국민들이 세금을 냈죠. 네. 그걸 일부만 주고 그 돈을 가지고 군대를 양성합니다. 그리고 머리는 잘 썼구나. 그래서 이렇게 돼서 모든 준비가 끝났을 때 에드워드 흑태자한테 소환령을 내려요. 왕으로서. 너는 아키텐의 영주니까 너한테 지금 불만이 많은데 파리 법원에 와서 이 사건에 대해서 해명하셔. 그러니까 흑태자가 들으니까 같지 않은 소리 하고 있네. 그렇죠. 아주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파리로 오라고? 알았어, 갈게. 나 곧 군대를 끌고 가마. 그런데 이때 흑태자는 이미 병에 걸려서 어머나. 말도 못했대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재역전극이 일어나서 결국은 프랑스가 땅을 거의 회복하게 됩니다. 이 백년전쟁의 정전협정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좀 확인하고 가면 좋을까요? 노르망디공 윌리엄이 영국을 정복하고 뭐 이렇게 돼서 앙주 왕국이라는 게 생기는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근본적인 역사적 틀이 있어요. 네. 그런데 막상 전쟁이 벌어지는 양상을 보면 이런 거랑 상관없이 마치 약탈 전쟁처럼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역사적 배경 명분하고 전쟁이 벌어지는 양상하고 전혀 안 맞아요. 그러네요. 그러다가 정전협정인지 종전협정인지 모르는 이상한 게 벌어졌어요. 전쟁으로 해결되는 일과 전쟁으로 해결하지 못한 일이 있다. 전쟁을 그친다고 해서 해결되는 일이 있고 해결되지 못하는 것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나눠서 볼 줄 알고 냉철하게 분석하고 답을 찾을 줄 알아야 한다. 이것이 백년전쟁, 그러니까 정전협정과 관련돼서 백년전쟁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죠. 전쟁이 끝나면 바로 평화가 온다. 그게 아닙니다. 그럼, 네. 왜냐하면 전쟁이라는 것은 희생된 사람에게나 남겨진 사람에게나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을 바라보는 시선을 교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전쟁을 일단 최선을 다해서 피해야죠. 피하려면 힘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불가피하게 전쟁을 해야 된다.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이겨야 됩니다. 네, 14세기부터 15세기까지 1세기에 걸친 100년 전쟁 속에서도 이 정전협정은 존재했습니다. 서로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또 어떻게 미래를 바라봤는지에 따라 종전이 아닌 정전이 되었고 결국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전쟁이 치러졌는데요. 이 정전협정이 주는 의미와 또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100년 전쟁 얘기를 하면서 이런 일이 있었지, 저런 일이 있었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미래 후손 중에 누군가가 이 우리 한반도의 역사를 얘기할 때 분명히 이 정전협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란 말이죠. 근데 그 기자님이 얘기하셨지만 깊숙이 남긴 상처는요, 분명히 상은 흉터가 남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보면서 그래, 저렇게 훌륭히 잘 상처를 치료한 저 나라도 있었지 라는 이야기를 나중에 우리 후손들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은요, 전쟁을 잘 이해하고 연구하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려서요,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다라는 거를 꼭 전달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는 더 재밌는 이슈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세기) 유럽을 공포에 떨게 한 흑사병. 흑사병 사망자를 무기로 썼던 카파 전투가 그 원인이라는데, 인류 최초의 세균전이라 불리는 카파 전투는 어떻게 흑사병을 퍼뜨렸을까?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 인류 최초의 세균전 카파 전투. 많은 시청 바랍니다.